이번 시간에는 동물 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중심주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간 중심주의에서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의 범위가 동물까지 확대된 사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중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에는 피터 싱어라는 사상가와 톰 레건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상가들입니다. 먼저 싱어라는 사상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는 자연과 윤리,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단원에서도 계속 등장하지만 또 다른 단원들, 뭐 해외 원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단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싱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싱어는 기본적으로 소극적 공리주의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리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배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공리를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공리를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증가시켜서, 쾌락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보다 최대한 증가시켜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는 현존하고 있는 고통을 감소시켜서 이 전체적인 공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자, 쾌락을 증가시켜서 공리를 증가시키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적극적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현존하고 있는 고통을 감소시켜서 어떤 공리 전체의 양을 또는 공리 전체를 증가시키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극적 공리주의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싱어는 공리주의의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공리주의자들, 특히 이 벤담이라든지 밀과 같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싱어에게 어떤 싱어의 동물중심주의 또는 싱어의 소극적 공리주의의 철학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동물 중심주의라든지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쪽 단원에서 만약에 벤담이나 밀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면 굳이 벤담, 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싱어라고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싱어라고 읽혀져서 문제를 푼다고 해도 크게 오답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 동물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싱어와 벤담, 밀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벤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동물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동물이 이성을 가지거나 말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 때문에 동물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쾌고의 감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리주의에서는 쾌락과 고통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공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은 유정적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한 규칙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 유정적 존재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유정적 존재는 무엇인가? 한자어지만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 감정이 있는 존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감정이 있는 존재일까? 우리는 당연히 긍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보면 동물들도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동물도 감정이 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모두 우리가 유정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이라는 어떤 행위 규범은 인간과 동물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철학적 입장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싱어는 자신만의 어떤 동물 중심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싱어가 가장 처음에 이러한 동물 중심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결정적인 계기는 공장식 동물 사육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곳에
이 동물들을 밀집해서 모아놓고 약간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사육을 하는 그런 모습에 처음에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 이후에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그 동물을 일종의 도구로서 대우하는 동물 실험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싱어의 가장 주된 주장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차별은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과 똑같다라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차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여기서 말하는 종차별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 종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을 구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는 것처럼, 또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어떤 똑같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종차별에 반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싱어의 입장은 결국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 평등하다, 또는 뭐 인간과 동물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이 고려해야 되는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평등하게 고려하고 또는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어떤 경계선이 필요하다. 그 경계선을 우리는 평등 고려의 경계선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싱어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경계선의 안쪽에 들어오는 어떤 존재는 우리가 평등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이 경계선 밖에 어떤 이 큰 바운더리에서 이 경계선 안쪽에 들어오는 어떤 대상들은 평등하게 대우하고,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은 때로는 뭐 불평등하게 또는 차별을 해도 된다라는 입장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 바운더리. 그래서 평등하게 우리가 고려할 것과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싱어는 앞선 벤담 또는 밀과 같은 사상가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정적 존재인가 아닌가. 유정적 존재라면 우리는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유정적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정적 존재라는 것은 감정 또는 감각이 있는 대상을 우리는 유정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쾌고의 감수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쾌고의 감수 능력이 있는 대상들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쾌고의 감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는 있는 존재들은 우리는 자신의 쾌락을 증가시키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관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관심이 있다. 이렇게 앞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유정적 존재이면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쾌고의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들은 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들을 우리는 도덕적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도 유정적 존재이고, 인간도 감각이 있고, 인간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당연히 자신의 쾌락을 증가시키는데 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 권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동물도 유정적 존재이고, 감각이 있고, 쾌락과 고통의 감수 능력이 있고, 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도덕적 권리가 있다. 이게 싱어의 주된 주장이 됩니다. 결국 이 평등 고려 경계선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 위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은, 그렇죠? 돌은 발로 차도 되지만 쥐는 발로 차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 돌이라는 대상과 쥐라는 대상을 서로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돌은 뭘 느끼지 못하죠?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쥐는 우리가 쥐를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는 발로 차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싱어의 입장은 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쌤이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를 설명하면서 문제 풀이할 때 잠깐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좀 이번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에 자주 등장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바로 코헨이라는 사상가입니다. 코헨이라는 사상가는 지금 수능 특강 교재 안에는 인간 중심주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엔은 좀 비교적 현대의 사상가이고 코엔이 직접적으로 반대했던 건 바로 이 싱어가 주장했던 종차별을 하는 것은 인종차별과 성차별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에 반대한 사상가가 바로 코엔입니다. 코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과 동물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과 동물은 평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인간을 위해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상가입니다. 아직까지 모의고사에는 등장하지 않은 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에 코엔이 등장을 한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동물 실험에 대해서 싱어와는 다르게 또는 다른 동물 중심주의와는 다르게 가능하다, 찬성의 입장을 주장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범주는 인간 중심주의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동물 중심 사상가는 바로 톰 레건이라는 사상가입니다. 어, 레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이 내용을 쭉 한번 보면 인간은 도덕적 행위 주체이다.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주체이다. 에이전시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본래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를 있다.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본래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가 있다. 레건의 주장을 보면 언뜻 봤을 때는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알겠지만 이 레건의 주장에서 가장 큰 논리적인 모순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뒤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여기에 삶의 주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다. 사실 이 뒤에 있는 어떤 추론의 과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도덕적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삶의 주체이다. 하지만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인데 삶의 주체이다. 결국 이 도덕적 무능력자인데도 삶의 주체라고 얘기하는 이 논리적인 전개에서 이 지점에 아주 중요한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레건은 반드시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레건이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도덕적으로 스스로 행동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체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레건이 정당화를 하지 않으면 레건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도덕적 권리가 있다라는 이 레건의 주장이 전혀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건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이 도덕적 무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왜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동물에게는 지각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믿음이라든지 자기의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의도 그리고 뭐 쾌고의 감수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지각 그리고 기억, 믿음
그리고 쾌고의 감수 능력, 이걸 우리는 다 합쳐서 굳이 얘기할 때는 고등한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등한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동물이 도덕적 무능력자이기는 하지만 고등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그리고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쾌고의 감수 능력이라는 기준입니다. 쾌고의 감수 능력은 실제로 싱어의 어떤 쾌고의 감수 능력과 동일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레건 같은 경우에는 싱어가 주장했던 쾌고의 감수 능력 이외에 더 많은 기준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싱어 같은 경우에는 음, 좀 동물의 범위가 훨씬 더 넓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쾌고의 감수 능력만 어떻게 느낄 수 있는 뭐 포유류라든지 어류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 하듯이 금붕어의 기억력은 3초이다. 사실 기억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건의 입장에서는 금붕어는 동물의 어떤 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동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등한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건 같은 경우에 이 동물은 실제로 온전히 성장한 포유동물, 포유류 정도까지만 이 동물의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레건의 동물과 어떤 싱어의 동물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레건의 동물이 한 요 정도의 범위라고 한다면, 싱어의 동물은 좀 더 넓은 범위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싱어의 서로가 동물 중심주의자이지만 그들이 고려하는 동물의 범위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싱어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의 어떤 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레건 같은 경우에는 어, 의무론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뭐 의무론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레건의 사상을 우리는 동물 권리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권리라는 말은 실제로 어떤 의무론에서 어떤 개별화된 개인의 어떤 주체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사상에서 강조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 권리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의무론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동물 중심주의에 싱어와 레건이 포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를 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어봤던 1번 문제, 기본 문제 1번 문제를 한번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쌤이 을을 설명할 때 이 을을 좀 약간 현대적인 용어라서 헷갈려 했지만 이걸 칸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율성이라는 키워드는 윤리적 규범의 고안 능력, 어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입법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칸트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뭐 이걸 칸트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을을 보고 코엔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너무 우리의 어떤 교육과정 수준에서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쌤이 봤을 때는 을의 입장을 읽고 칸트이든 코엔이든 인간 중심주의자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내면은 어떤 우리의 수준에 부합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에 코엔을 중심으로 한 좀 심화된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도 코엔을 좀 더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칸트라는 말 이거는 좀 삭제를 하고 이 제시문을 칸트라고 대신에 해석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칸트의 어떤 원문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시문의 어떤 좀 중요하다고 했던 이 제시문은 그냥 이렇게 중요도를 빼버리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냈던 그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지난 시간에 풀이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문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음, 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험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상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이후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뇌가 손상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특성은 없다. 이 문장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뇌가 손상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특징은 없다. 이 말은 결국 동물들과 뇌가 손상된 인간이 서로 도덕적 특성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특성에 있어서는 이 둘은 똑같다. 그럼 우리가 뇌가 손상된 인간들을 차별하지 않듯이 동물들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동물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종족의 선호라는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은 실제로 뭐 우리가 배웠던 어떤 싱어라든지 레건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이후에 앞으로 배울 뭐 슈바이처, 테일러 뭐 이런 사상가들이 모두 다 동물 실험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일단 먼저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사상가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일단 문제를 쭉 읽어보고 선택지를 봤을 때 굳이 이게 싱어인지 레건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구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제시문을 통해서 싱어인지 레건인지를 찾아내고자 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자기 종족의 선호라는 점. 결국 동물과 어떤 인간을 차별하는 종차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차별주의의 어떤 입장에서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4번에 나오는 이 사상가가 싱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자, 이 선택지는 정말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어, 많이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건데, 이제 싱어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동물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평등 고려, 뭐 경계선이니, 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게 싱어의 주장인데, 핵심적인 주장인데, 이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이 말과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쌤이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에게 드는 비유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판매자는 판매자 나름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물건을 판매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 누군가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거나 어떤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가격에 정당한 제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가 사기를 치거나 질이 낮은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것을 다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둘은 서로 동등한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동등한 존재이다. 하지만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라는 이 타이틀은 서로 다릅니다. 결국 지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판매자는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소비자는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지만 그 둘이 완전히 똑같은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동물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동물대로의 권리를 가지고 인간은 인간대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 둘 다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선택지를 보면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동일한 도덕적 지위, 인간과 동물이 똑같다는 것은 아니다. 서로 도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게 싱어의 주장이지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인간은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는가? 이게 결국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우리는 알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선생님, 이거 평등하게 고려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똑같이 대우하는 겁니다. 음, 가끔씩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얘기할 때 소고기 대표적인 맛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뭔가 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소고기를 먹었다. 소고기를 먹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쾌락이 너무 증가했어. 공리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우리 집에 소를 키우고 있는데, 야, 이 소도 나와 동등하게 어떤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처럼 쾌락을 느끼고 어떤 공리를 증가시켜야 되는 어떤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소고기를 사서 갑니다. 그래서 집에 키우는 소에게 나와 똑같이 동등하게 소고기 똑같은 양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동등하게 행한 것이지만 동등하게 대우한 것이지만 그건 평등하게 고려한 건 아니죠. 그렇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반드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에게는 이제 나와 마찬가지로 내가 맛있는 걸 먹으니까 나의 어떤 공리, 쾌락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이 소도 맛있는 걸 먹으면 분명히 쾌락이 증가할 거야. 나처럼 얘도 어떤 좀 동등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물을 갖다 준다든지 또는 맛있는 사료를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1번과 2번 선택지는 반드시 이 싱어, 나중에 레건도 마찬가지고 이 자연과 윤리에서 이러한 어떤 용어들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선택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덕적 고려의 기준은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있는가?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쾌고 감수 능력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정적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결국 싱어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의 범위의 가장 결정적인 경계선이 바로 이 유정적 존재, 쾌고 감수 능력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4번 이성적 능력이 없는 모든 존재는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동물은 이성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만약에 긍정한다면 결국 이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싱어는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 그리고 5번 쾌고 감수능력을 지닌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죠.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한다면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실제로 이 문제 전체보다 물론 이 제시문도 중요한 제시문이고 싱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을 놓고 우리가 싱어라는 것을 찾아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너무 네모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싱어라는 걸 찾아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전체 선택지 중에서 싱어와 레건의 어떤 차이점을 물어보는 그런 선택지가 추가된다면 좀 더 어렵고 세련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선생님이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기본 문제 7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물을 대우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이성을 지니고 있거나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결국 쾌고의 감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압의 입장은 우리가 싱어라고 추론을 해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뭐 벤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벤담의 어떤 텍스트에게는 벤담의 텍스트로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싱어든 벤담이든 동물 중심주의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을을 보니까 일부 동물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지닌 삶의 주체. 삶의 주체라는 키워드는 레건의 키워드죠.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의 동물중심주의, 그리고 의무론적인 입장에서의 동물중심주의,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갑은 동물이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본다.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지닌다라고 보는 이런 입장은 특히 베이컨과 같은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을은 의무론의 관점에서 맞죠? 동물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을은 레건이었고 레건 같은 경우에 이 어, 의무론의 입장에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갑은 을과 달리 동물을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동물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과 달리가 아니라 갑과 을은 그렇죠? 공통점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을은 갑과 달리 이성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실은 이 이성이 없는 존재 이건 칸트와 이 동물 중심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갑을은 갑을은 이성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갑을은 인간과 동물이 항상 동일한 이익을 지니는 존재라고 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동일한 이익이라는 거죠. 앞서 4번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동일한 존재이다, 동일한 이익을 가진다, 뭐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동일한 이익이라기보다는 뭐 평등한 이익 또는 뭐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는 어떤 뭐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4강의 문제에서는 동물 중심주의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실전 문제를 마저 다 풀어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강에 있는 내용으로 좀 더 넘어가는 그러한 순서로 좀 계속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강의 실전 문제 2번입니다. 가의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그럼 갑이 누구인가? 먼저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 사실 이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이라는 말만 놓고 봤을 때 바로 싱어라고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읽어봤을 때 쾌고의 감수 능력, 그렇죠? 인간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그렇죠? 이게 종차별주의이다. 반대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쾌고의 감수 능력. 종차별주의라는 키워드, 쾌고의 감수 능력이라는 키워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싱어의 입장이 됩니다. 을은 삶의 주체. 마찬가지로 삶의 주체라는 키워드는 레건의 입장입니다. 레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등한 사고 능력이죠. 지각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여기에는 중요한 것, 여기에는 쾌오의 감수 능력이 포함된다. 이 내용이 사실 여기에 쾌고의 감수 능력이 포함된다라는 이 사실이 레건과 싱어가 나왔을 때는 함정으로 나오기 아주 좋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계속 읽어보면 이 말은 결국 인간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공통점이 되겠죠, 이거는. 자, 그러면 갑은 싱어 그리고 을은 레건이라는 것을 놓고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벤 다이어그램은 공부를 위해서 갑, 을의 각각의 말을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을 보면 동물은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맞죠? 둘 다 동물이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한다면 둘 다 틀렸겠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 되고요. 이번에 이성이 없는 존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닌다. 이건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둘 다 XX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실험은 허용될 수 없다. 이건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것이다. 둘 다 긍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인간이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특히 이 두 사람이 강조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 특히 동물이라고 한정을 한다면 둘 다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C가 아니라 또 B로 들어가야 되고 5번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이제 흔히 생각했을 때 선생님 이거는 싱어는 맞고 레거는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둘 다 맞는 말이 됩니다. 둘 다 싱어와 레건이 같이 쾌고의 감수 능력은 둘 다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B에 들어가야 된다. 2번 문제는 실전 문제 치고는 좀 쉬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선택지도 아주 단조로웠습니다. 1번 그리고 4번, 5번은 전부 다 1, 3, 4, 5번은 전부 다 싱어와 레건의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를 낸다면 이 싱어와 레건의 서술형 문제를 낸다면 싱어와 레건의 어떤 동물 실험에 대한 어떤 공통점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하면 이 1, 3, 4, 5번의 선택지 중에 두 개를 서술하면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이 나의 K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갑의 제시문을 쭉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내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칸트의 입장입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의 세 번째 정식이고 을을 보면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최대하고 쾌락의 총량, 그죠? 고통의 총량, 양을 고통과 쾌락과 고통의 어떤 양, 그죠? 양을 강조한다. 양적 공리주의의 입장에 있는 벤담이 되겠습니다. 음, 만약에 2단원 문제라면 도덕적 행위의 어떤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4단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과 관련된 또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A에서 보니까 결국 동물 실험, 동물 복제 실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라는 사람이. 칸트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건 이제 인간성을 위해서인 것이고 동물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벤단 같은 경우에는 동물은 쾌고의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아마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동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계속 보면 1번 동물을 목적적 존재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세요. 칸트는 동물을 목적적 존재로 대우할 필요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이성이 없습니다. 목적적 존재로 대우해야 될 것은 오직 이성이 있는 인간이죠.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보면 동물 실험이 인간의 도덕성에 해를 끼치는지를 고려하세요. 만약에 칸트에게 있어서 이 동물 실험을 정말 막 잔인하게 재미로 막 이렇게 동물을 막 학대하고 해부하고 한다면 칸트도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성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제시문은, 이 선택지는 은근히 좀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칸트도 동물 실험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칸트가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동물 실험이 많이 썼던 경우도 아니고, 만약에, 근데 이런 선택지가 나온다면, 칸트의 제시문이 나와 있고, 이성이 없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은 언제나 정당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흔히 생각했을 때 칸트는 인간중심주의,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을 우선시할 것이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할 수 있다. 이 칸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라는 어떤 한정적인 부사를 넣을 수는 없죠. 언제나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동물 실험이라면 칸트도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그런 점을 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고려하세요. 이건 자연의 모든 생명체까지는 아니죠. 갑에서도 그렇고, 을에서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자연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최고의 감수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고 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모든 생명은 고통 감수 능력과 무관하게라는 말이 틀렸죠. 자,
5번에 동물 실험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어떤 경우에도라고 했기 때문에 을은 그렇게 긍정할 수가 있죠. 근데 갑에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동물 실험이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을 해를 끼칠 만큼 잔혹하게 고의로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그런 동물 실험이 아니다라면은 칸트에게서는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번 선택지가 앞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해도 칸트에게 틀립니다. 동물 실험은 언제나 정당하다. 그래도 틀린 겁니다. 칸트한테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실전 문제 5번입니다.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갑의 제시문을 보면 인종차별주의는 인간의 인종 집단 사이에 어떤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다.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싱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쭉 읽어보니까 살아있는 생물 종들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생물 종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차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 내에서의 차별은 부당하지만 종 사이에서는 차별이 가능하다. 종차별에 종차별에 찬성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종차별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갑의 입장이 바로 코엔입니다. 을을 보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키워드에서 우리는 쾌고의 감수 능력을 떠올릴 수 있고 쾌고의 감수 능력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싱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건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평등한 이익의 고려 이 용어도 당연히 싱어의 입장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인간만의 고통을 중시하는 차별주의적 태도는 거부되어야 된다. 종차별주의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을은 싱어라고 이제 한정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원이 아니라 싱어. 선생님 앞서 이제 코엔 설명을 잠깐 하면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올해 모의고사나 수능에 코엔이 등장한다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싱어와 같이 어떤 싱어와 비교하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갑은 동물을 도덕적 권리를 지닌 존재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본다. 아니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싱어나 레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코엔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죠. 그리고 그래서 동물은 인간과 다르다. 인간과 동물을 차별해도 된다. 동물 실험을 허용해도 된다. 다 코엔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을은 자연의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 중심주의 이후 어, 생명 중심주의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생태 중심주의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갑은 을과 달리 종차별주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을은 종차별주의에 반대하지만 갑은 종차별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을은 갑과 달리 윤리규범의 고안 능력이 있는 존재가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아니죠. 을에게 있어서는 윤리규범의 고안 능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쾌고의 감수 능력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에 갑과 을은 인간이 다른 종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다. 이건 당연히 을에게만 해당이 되고 갑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갑을 병의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종 간의 도덕적 차이에 따라 동물을 차별함을 옹호하는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달리 어, 정당한 것이다. 결국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과 달리 정당하다.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허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인간중심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코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을을 보니까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들은 모두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만 놓고 보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존재들을 인간만으로 보느냐, 동물까지 확대시키느냐, 모르죠. 근데 뒤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삶의 주체라면, 삶의 주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레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주어진다. 이 도덕적 권리라는 것이 그래서 레건의 입장이다. 병을 보면 인간의 기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인간은 생각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자동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이 인공적인 자동 기계들보다 어떤 더 훨씬 근사한 자동 기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 기계들. 뭔가 앞에서는 막 자동 기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뒤에 이거죠. 자동 기계들은 동물이다. 동물은 자동 기계이다. 동물 기계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데카르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음, 갑과 병은 거의 비슷한 입장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을은 그것보다는 좀 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입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은 정당한가? 인간 중심주의에 있는 갑과 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레건인데, 레건에게 있어서 인간과 동물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 레건에게 있어서 인간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도덕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도덕적 주체라고만 해도 되거든요. 도덕적 주체.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무능력자라고 얘기해요. 도덕적 능력자가 아니라 도덕적 무능력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같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레거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중요하고 세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답이 1번이 돼버리겠네요. 1번. 나머지 질문들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인간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가?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누구도 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 말에 대해서는 레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코엔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고통을 경험할 수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없는 존재인가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인가? 인간 중심주의자들에게는 둘 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고 이 레건 같은 경우에는 동물은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 행위 주체로 존중해야 되는가? 인간이 동물을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그래도 삶의 주체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레건한테는 예라고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다 아니오가 됩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5번 질문을 레건에게 옳게 바꾸려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능력자로서 존중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레건에게 긍정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의 입장을 보면 동물은 자의식적이지 못하므로 인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여기서 보니까 인간을 위한 수단이다. 인간 중심주의에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관련하여 간접적 의무만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무를 지니긴 지닙니다. 간접적 의무. 이 키워드는 칸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를 보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능력,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능력을 우리는 쾌고의 감수 능력,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존재라면 그 존재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키워드 전부 다 싱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와 싱어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7번은
이런 알고리즘 순서도는 항상 뒤에서부터 선생님이 해석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을이 싱어이기 때문에 싱어가 긍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이익을 동물의 이익보다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뭔가를 더 중시하면 안 된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동물의 이익을 더 우선해도 안 된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보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항상 잘못된 것인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항상이라는 이 어떤 제한적인 부사가 들어가면 항상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싱어에게 그렇게 이게 긍정의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좀 그 고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통제를 놔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진통제를 맞는 것 자체가 일단은 동물에게는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발생하는 고통은 싱어에게 있어서는 아마 긍정할 수 있는 고통이지 않을까. 그래서 싱어가 모든 고통을 주지 마라라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대우가 아니라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서 어, 동물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싱어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그런 어떤 반대 근거가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이렇게 오답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은 마찬가지로 B입니다. B는 갑의 입장에서 예라고 대답해야 될 것. 칸트의 입장에서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칸트만 고려를 하면 되겠네요. 3번에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칸트에게 있어서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 존재, 인간이라고도 얘기하고 칸트의 용어로는 인격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이제 1번과 2번은 A. 결국은 칸트는 긍정, 그리고 싱어는 부정을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인간은 동물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되는가? 둘 다 X라고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칸트에게 있어서는 왜 X냐? 간접적 의무는 가지기 때문에.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간접적 의무를 가진다. 위에 제시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예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번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잘못인가? 이거 잔악하게 다루는 거 잘못인가? 칸트 예라고 대답을 하죠. 당연히 왜? 인간성을 위해서. 인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근데 싱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이러한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예 아니오가 아니라 둘 다 예예라는 대답이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7번 정답은 결국 3번이 되겠습니다.